아들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집에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아무도 없어요. 이건 뭐지? 세상에나. 경찰 아저씨, 당장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서 직원분이 차분하게 상황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손에 들린 휴대폰이 땀에 젖어서 미끄러질 지경이었거든요. 사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걱정이 앞선 예민한 어머니였을 뿐이에요. 아들 성우가 사흘째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들이 이미 며칠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68살이에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그동안 약사로 일하면서 모은 작은 연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어요. 외롭긴 하지만 다행히 아들 성우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안부를 확인해 주거든요. 성우는 정말 효자예요. 어려서부터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자랐고 결혼해서도 저를 챙기는 걸 잊지 않아요. 며느리 지혜도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이제는 친딸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고요. 특히 손자 준서는 제 삶의 활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주 전화를 걸어주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화요일, 토요일은 꼭 안부 전화를 주던 성우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요즘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성우 전화는 계속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고 지혜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준서 핸드폰도 꺼져 있더라고요. 온 가족이 동시에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 이상한 건 지난달 말에 지혜가 전화해서 이상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그때는 노후 준비를 도와주려는가 보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엊그제였어요. 준서 학교 운동회가 있다고 해서 미리 약속을 잡아뒀거든요. 손자 응원하러 가려고 새 옷까지 맞춰 입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에 전화해 보니까 준서가 며칠째 결석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우 가족이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설마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병원에도 전화해 봤지만 입원한 사람은 없다고 하고요. 결국 어제 아침에 참을 수가 없어서 성훈의 집으로 직접 가기로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였어요. 저는 올해 68살이에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젊은 시절엔 동네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했거든요. 남편 기철은 공무원이었는데 그 월급으로는 아이 키우기가 빠듯해서 제가 약사 면허를 따서 일을 시작했어요. 성우는 정말 효자예요. 어려서부터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자랐고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안부를 확인해 주거든요. 성격이 차분하고 신중한 편이라 어떤 일이든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스타일이죠. 며느리 지혜도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이제는 친딸처럼 편해요. 특히 손자 준서가 태어나고 나서 더 가까워졌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준서는 제 삶의 활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두어 달 사이에 뭔가 이상했어요. 먼저 지혜가 자꾸 제 개인적인 일들을 묻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연금이나 보험 같은 거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혹시 적금이나 예금은 어느 은행에 해놓으셨어요? 어머니 도장이나 통장 같은 중요한 것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제 노후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재산 관리에 관심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대답해줬거든요. 그리고 성우도 요즘 몇 달 전부터 달라 보였어요. 전화 통화할 때도 예전보다 말이 없고 만날 때도 자주 멍하니 있더라고요. 성호야, 무슨 걱정 있니? 이렇게 물어봐도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라고만 하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지난주였어요. 준서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할머니, 우리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이사. 준서야, 갑자기 왜?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 회사에서 멀리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럼 할머니 못 볼 수도 있어요. 준서 목소리가 많이 슬퍼 보였어요. 평소에 밝고 활발한 아이인데 그날은 왠지 기운이 없더라고요. 이틀 후에 성우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성호야, 준서가 이사 간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엄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얘기가 나온 거라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성우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확신이 없어 보이고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평소 성우는 확실하지 않은 일은 아예 말하지 않는 성격인데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성우네 집으로 가면서 계속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혹시 성우 가족이 제게 말 못할 어떤 어려움에 처한 건 아닐까? 돈 문제일까? 아니면 건강상 문제라도 생긴 걸까? 특히 요즘 준서가 전화할 때마다 예전보다 말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분명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성훈의 집이 있는 동네에 거의 다 와갈 무렵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성훈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2시 정도였어요. 평소 같으면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단지 입구에서 한참을 기다려봤는데 준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는데 가슴이 계속 답답했어요.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성훈의 집 우편함을 봤는데 편지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전기요금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납부 안내서, 각종 광고 전단지들이 우편함에서 넘쳐날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아무도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성우는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우편함을 방치할 리가 없거든요. 문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러봤어요. 성호야, 엄마야 집에 있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문틈으로 귀를 대고 들어봐도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라고요. 텔레비전 소리도 사람 움직이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창문을 보니까 커튼이 모두 쳐져 있고 안이 깜깜했어요. 낮인데도 불을 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평소 지혜는 집에 있을 때 거실 불은 항상 켜두는 편인데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성우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전히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고요. 지혜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게 온 가족이 동시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평소에 인사 정도만 나누던 분이었는데 반가워서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옆집 박성우 씨 가족 보셨어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되거든요. 아, 그 집 말씀이세요? 사흘 전쯤에 밤늦게 큰 가방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못 봤는데요. 할머니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밤늦게 큰 가방을 들고 나갔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어디 여행 간다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하셨나요? 글쎄요. 따로 인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표정들이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특히 남자분이 많이 침울해 보였어요. 더욱 이상해졌어요. 여행을 간다면 미리 저한테 말했을 텐데 왜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떠났을까요? 그것도 밤늦게 말이에요. 다시 성훈의 집 문 앞으로 가서 문고리를 잡아봤어요. 혹시나 해서 살짝 돌려봤는데 놀랍게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호야,
지혜야? 엄마 들어간다.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조금 더 열고 현관으로 들어갔는데 신발들이 어지럽게 벗어져 있더라고요. 평소 지혜가 현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편인데 급하게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더욱 이상했어요. 소파 위에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식탁 위에는 다 먹지 못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마치 뭔가 급한 일이 생겨서 서둘러 나간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우유가 상해 있고 반찬들도 며칠 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사흘 전부터 집을 비운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성호 방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성호 방문을 열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방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었거든요. 옷장문은 활짝 열려 있고 서랍들도 다 빠져나와 있었어요. 마치 급하게 짐을 싸느라 뒤져놓은 것 같았어요. 침대 위에는 성우가 평소에 잘 입던 정장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지혜 화장대도 어수선했어요. 화장품들이 반쯤 비어 있고 액세서리들도 몇 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책상 위에서 이상한 종이를 발견했어요. 구겨진 편지 봉투였는데 발송인 이름이 민들레 대부업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편지는 없어졌지만 봉투만 남아 있었어요. 대부업체에서 온 편지라니 성우가 돈을 빌렸다는 얘기인가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쓰레기통에 찢어진 종이들이 있었어요. 조각조각 찢어져서 읽기 어려웠지만 몇 글자씩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최종 통보, 연체, 법적 조치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보였어요. 서랍을 열어보니까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여러 개의 카드 명세서가 있었는데 모두 지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금액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100만 원, 2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1000만 원대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홀덤펍, 카지노, 경마장 이런 이상한 업체 이름들이 계속 나왔어요. 지혜가 도박을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얌전해 보이던 며느리가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건 침대 밑에서 발견한 편지였어요. 준서가 직접 쓴 것 같았거든요. 어린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할머니에게,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가 자꾸 싸워요. 엄마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해요. 아빠도 화나서 소리 질러요. 무서워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준서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부모가 싸우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편지 뒷면에는 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엄마는 자기 잘못이라고 울어요. 우리 이사 가야 하나요? 학교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이제 상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도박으로 빚을 만들고 그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우 가족이 급하게 집을 떠난 거겠죠. 화장실에 가봤더니 세면용품들이 몇 개 없어진 것 같았어요. 칫솔이나 화장품들 중에 자주 쓰던 것들만 골라서 가져간 흔적이 있었거든요. 부엌 싱크대 서랍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도 이상한 게 있었어요. 작은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김 과장님께 연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함께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몇 번 신호가 간 후에 남자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성호 씨 관련해서 연락드리는데요. 성호 씨요. 며칠 전에 급하게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 봐요. 혹시 어떤 연락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시고 잠시 피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욱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우가 지인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할 정도면 상황이 정말 위급했던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준서 방을 봤는데 거기서도 가슴 아픈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장난감들이 너저분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책상 위에는 숙제 공책이 며칠째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준서방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빨간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 겉면에 최종 경고장이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더라고요. 손이 떨리면서도 편지를 꺼내서 읽어봤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거든요. 김지혜님께 귀하의 채무 5,7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이 지났습니다. 3일 내에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및 추심을 시행하겠습니다. 5,700만 원이라고요? 그 큰 돈을 어떻게 잃었단 말인가요? 편지 뒷면에는 더 무서운 내용이 있었어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연락 바랍니다. 도주 시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의 안전이라니 이게 협박이잖아요. 우리 준서와 성우까지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번엔 성우가 직접 쓴 것 같았어요. 지혜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내용이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지혜야,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회사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고 준서까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미치겠어.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엄마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으실지 일단 피해서 시간을 벌어보자. 성우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게 너무 자책스러웠어요. 안방 옷장을 뒤져보니까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지혜의 가방 안에서 여러 장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나온 거예요. 왜 이런 걸 준비해뒀을까요?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혜가 직접 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확인하기, 어머니 도장 보관 장소, 어머니 예금 잔액 알아보기. 제 개인정보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걸 조사하고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렸다는 얘기인가요? 수첩 뒷장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급할 때는 어머니께 도움 요청하기, 어머니 집 담보대출 가능성 알아보기.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혜가 제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까지 저한테 친절하게 했던 것도 다 계산된 행동이었던 걸까요? 침대 밑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번엔 사채업자가 보낸 것 같았는데 내용이 정말 무서웠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아이 학교까지 알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준서 학교까지 알고 있다고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준서가 며칠째 학교에 안 나갔는지, 왜 성우 가족이 급하게 집을 떠났는지 말이에요. 화장대 서랍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지혜가 쓴 편지였어요. 누구에게 보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망적인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엔 조금만 따면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잃게 되고 더 큰 돈을 걸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우에게도 미안하고 어머니에게도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지혜가 도박에 빠져서 엄청난 빚을 졌고 사채업자들이 협박을 하자 성우 가족이 급하게 도망친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집안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바로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거든요.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족이 실종됐어요. 사채업자들 때문에 도망간 것 같아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설명했어요. 지혜의 도박빚, 사채업자들의 협박 편지, 가족이 급하게 집을 떠난 상황까지 말이에요. 경찰관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지금 그 집에 계신가요? 저희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30분 후에 경찰관 두 분이 오셨어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가 발견한 편지들과 협박장들을 모두 증거로 수거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채업자들이 아이 학교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찜질방이나 모텔, 친척집 같은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아드님이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나 동료가 있나요? 성우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떠올려 봤어요. 대학 동기 몇 명과 회사 동료들이 있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회사 김 과장님이라는 분께 연락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전화해봤는데 자세한 건 모르시더라고요. 그분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님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세요. 경찰에서는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사채업체 조사까지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혹시 협박을 받거나 이상한 연락이 오면 즉시 신고하세요. 사채업자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 어머님께 접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봤다면 이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까? 지혜가 도박에 빠진 걸 왜 몰랐을까? 성우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통장과 도장을 모두 확인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아직 손대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지혜가 제 정보를 미리 조사해 둔 걸 보면 언젠가는 손을 댔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은행에 전화해서 모든 계좌의 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제 동의 없이는 절대 거래가 안 되도록 말이에요. 저녁 무렵에 성우 회사 동료 김 과장님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성우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이라도 가시나요? 글쎄요. 예전에 힘들 때 종종 고향 쪽으로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곳은 모르겠어요. 고향이라고 하면 성고 아버지 고향인 충청도 쪽일 거예요. 거기에 친척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혹시나 해서 연락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늦게까지 잠이 안 왔어요. 우리 준서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무섭지 않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아드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는데 이틀 전에 대전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됐어요. 지금 그쪽으로 수사관을 보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온 지 2시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찾았습니다. 대전역 근처 여관에 있어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 있는데 가족 모두 안전합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며칠 동안 쌓였던 걱정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지금 바로 갈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급하게 짐을 챙겨서 대전으로 향했어요. 기차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준서는 괜찮을까, 성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여관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방 안에 계신데 아이가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오시면 안정될 것 같아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준서가 제일 먼저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준서를 꼭 안아주는데 얼마나 말랐는지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게 느껴졌어요. 성우는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지혜는 눈이 퉁퉁 부어서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성우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혜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도박에 빠져서 이런 일을... 어머니, 재산까지 노린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혜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엔 친구들과 가볍게 시작한 온라인 도박이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더 큰 돈을 걸어서 만회하려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준서 학교까지 알아내서 협박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성우 오빠도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온 거예요. 성우도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지혜가 도박빚을 고백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하지만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너무 무서워서 일단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봐서요. 경찰에서는 사채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불법적인 협박과 추심이 명백하니까 처벌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채 정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저는 지혜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혜야, 지금까지 엄마 재산을 노린 건 정말 실망스러워.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치료받을 의지가 있다면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내자. 지혜가 도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고, 가족들한테 모든 걸 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준서도 이제 학교에 다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한테 계속 매달렸거든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나쁜 사람들 안 와요? 그래, 준서야. 이제 안전해.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우리 가족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어요. 지혜는 약속대로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고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임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겠어요.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게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잖아요. 성우도 다시 예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처음엔 회사에서도 눈치를 많이 봤는데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나니까 동료들이 오히려 도와주더라고요. 사채 문제도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어요. 엄마, 그때 왜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했을까 후회돼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진작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는데요. 저도 성우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큰 문제라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가장 기뻤던 건 준서가 다시 밝아진 거예요. 학교에도 잘 다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까지 받았거든요. 할머니, 저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있는 그림이에요. 준서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준서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아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의 모든 면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어요. 만약 지혜가 처음 도박을 시작했을 때 누군가에게라도 말했다면, 성우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일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어요. 그때는 서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요. 작은 고민거리라도 숨기지 않고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혜도 이제는 저한테 일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시장에서 뭘 샀는지, 오늘 준서가 뭐라고 했는지, 이런 소소한 얘기들을 나누니까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가족이라는 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의지가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자주 안부를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혹시 힘든 일 없어?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가 가족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궁금해요. 댓글로 많이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